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임 쉽게 하기입니다. 피임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 또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거죠. 사실 피임 그 자체는요, 사실은 남자의 책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이건 이제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더 절실해요. 그 결과도 여자한테 훨씬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가 주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성에게도 같이 참여할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방법을 갖다가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임에 실패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인공 임신 중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부 지속이죠. 물론 압도적으로 인공 임신 중절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사실은 심각한 결과라는 거죠. 하나씩 볼까요? 인공 임신 중절, 과거에는 소파 수술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낙태 또는 인공 유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 인공 임신 중절, 이 율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OECD 통계, 그러니까 이제 선진 개발국이죠. 선진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은요, 선진국의 평균은요, 대개 1000명당, 가임 여성 1000명당 12명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더 작은 나라도 있고 더 높은 나라도 있는데, 평균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물경 30명 정도가 됩니다. 네, 왜 이게 이럴까요? 네, 한마디로 피임의 문제입니다. 피임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인공 임신 중절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인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합법인 건 어떤 거가 합법이냐면은 유전병이 있다, 아니면은 임신 중에 감염이 생겨서 태에 위험성이 있다, 또는 이게 강간에 의한 임신이다, 이렇게 의학적인 이유가 있거나 법적이나 윤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이 합법이고요.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1000명당 30명씩 일어나는 이 낙태는 몇 퍼센트가 불법일까요? 95%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다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정부에서 단속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낙태 수술은요, 그래서 이렇게 떳떳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암암리에 숨겨가면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짐작하셨듯이 이게 합병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수술이거든요. 네,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자궁을 긁어내는, 그러니까 착상된 태아를 갖다가 긁어내는 이런 수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잘못하다가 그 기구에서 자궁 천공이 일어납니다. 천공, 구멍이 뚫리죠. 그럼 출혈도 일어나고 쇼크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생겨요. 잘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자궁에. 또 불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사실 시술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건 이제 병원을 찾아야죠. 또 비용을 들여야죠. 또 고통을 받아야죠. 시간을 들여야죠. 네, 다 스트레스입니다. 또 시술 받는 자체도 스트레스고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암리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게 심각한 결과를, 몸과 마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또 하고 나서도요, 이게 신나겠어요? 네, 많은 이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정말로 심각한 결과이지요. 두 번째, 임신을 지속한다 그래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임신을 지속해서 나중에 출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입양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혼모로 키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모로 키운다. 네, 이 두 가지 다 임신을 지속하는 거, 나중에 그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키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여성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게 통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심각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피임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요, 선택하는 것은 첫 번째 무피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은 저질러 놓고 보는 거거든요. 이럴 때 피임 실패는 85%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임신을 한다는 거죠. 물론 뭐 한 번에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1년 동안에 100명당 85명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지뢰사정 또는 날짜 피임법입니다. 네, 지뢰사정은 이제 이 선교를 하다가 사정할 때쯤 바깥에서 질 바깥에서 사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날짜 피임법은 배란기를 피해서만 선교를 하는 게 날짜 피임법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의 실패율은 25%입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25명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이 콘돔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제 남성이 하는 방법인데요. 요게 실패율이 18%입니다. 네 번째 방법이요. 선진국에서는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사용률이 적습니다. 3%만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피임약입니다. 네, 근데 피임약은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대로만 사용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0.5%도 아닙니다. 거의 그러니까 100% 완벽한 피임법이라는 거죠. 근데 제대로 사용을 좀 안 하세요, 이거를. 네, 그래서 제대로 사용 안 하다 보니까 피임 실패율이 한 9% 정도 됩니다. 같은 피임약인데요, 용량을 굉장히 높인 거를 사후 피임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임약은 한 달 내내 이렇게 이제 매일 복용하게 하는 거고요. 사후 피임약은 내가 아무 피임을 안 하고 있다가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임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은 72시간 내에 빨리 더 복용하면 복용할수 좋고요. 72시간 내에 복용하면은 이제 피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피임 실패율이 25%입니다. 아까 지뢰 사정이나 아니면은 날짜 피임법하고 똑같은 실패율을 갖는 거죠. 사후 피임약은요, 사실은 이게 피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 확실한 방법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궁내 장치. 이것도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피임 실패율이 0.5%밖에 안 됩니다. 또 불임 수술이라고 했죠. 예, 불임 수술은 이제 여성들의 난관을 잘라서 묶는 수술, 또는 남성의 정관, 네, 정자가 나오는 관을 갖다가 역시 자르고 묶는 수술, 여기 이제 난관 결찰 수술, 정관 결찰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수술의 효과도요, 임신 실패율도 피임 실패율이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죠.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는 올바르게 피임약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자궁내 장치, 그리고 불임 수술,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외에도요, 몇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이어프램 또는 여성 콘돔, 여성 콘돔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살정제,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먹는 피임약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먹는 피임약 말고 주사 피임약이 있고요. 피임약 주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패치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피하 조직에 피부 밑에다가 이식하는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피임법, 그리고 피임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이제 다 숙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피임을 쉽게 할 건가? 네, 근데 이 피임 쉽게 하기가요, 이 연령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청소년과 대학생, 두 번째가 연애와 결혼 시, 세 번째가 이제 출산을 다 끝내고 아기를 다 낳고 나서 폐경까지, 이렇게 세 연령대에 따라서 쉽게 하는 피임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짐작이 되시죠? 이 세 연령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연령대가 어디겠어요? 네, 당연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보면은요, 이제 청소년이 성경험을 시작합니다. 그 첫 경험을 언제 하냐면요, 평균 나이가 13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평균 나이가 됩니다. 시작하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청소년들의 성경험은 청소년들 전체를 보면은 5% 정도가 성경험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이것이 대학생이 되면은 몇 %가 되는지 아세요? 네, 대학교 4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80%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이 숫자는 점점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대학생이 다 성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청소년과 대학생이 성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지 않겠어요? 첫 번째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됩니다. 뭐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충동적으로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피임이 안 됩니다. 뭐 많은 경우에 피임이 안 되죠. 피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 사람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성 파트너가 여러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임 실패율, 거기다가 성병 감염률도 매우 높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청소년 대학생들의 성경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임을 쉽게 하면 될까요?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주 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성교를 한다. 두 번째 경우는요, 그래도 주 1회 이상 자주 한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주 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할 때 가장 좋은 피임 방법은 콘돔입니다. 콘돔은 다른 피임법과는 달리 임신과 성병을 동시에 예방하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콘돔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콘돔을 이용하느냐? 이거는요, 당당히 이건 남성의 책임이기 때문에 남자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가 준비해,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네, 조금 이게 어렵죠. 네, 뭐 내가 이런 요구를 했다가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가 이미 나한테 이 섹스를 요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꼼짝도 못합니다.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당히 요구하셔도 돼요. 요구에 거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성교 자체를 거부해도 됩니다. 세게 나가라는 거죠. 네, 이렇게 세게 하셔야만 다음번에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성병도 보호하고 임신도 되지 않고. 그런데요, 또 운 좋게도 이런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그런 데가 많아서 그런지 이 숙소에요, 아주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는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 거는 전부 다 확실하게 남성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인 주 1회 이상 자주 한다. 네, 이런 경우에는 피임약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피임약에 대해서 이게 암이 잘 생기니 나중에 불임이 되느니 이런 속설들이 많은데요. 건강을 해치느니 전혀 아닙니다. 내가 임신되고 나중에 임신되고 나중에 임신 중절하고 이런 거에 비한다면은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1번이 피임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겁니다. 요새는요, 처방약 없이도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임약을 복용하더라도요, 남자 파트너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콘돔 착용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중에는요, 이를 저질러 놓고 급하게 사후 피임약을 찾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피임약은요, 이게 처방 없이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사후 피임약은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뭐 밤늦게라든지 아니면 주말에는요, 병원이 문을 닫잖아요. 이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사후 피임약은 성교를 한 후에 빨리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늦어도 72시간 내에, 즉 3일 내에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의 실패율이 있는데 그래도 빨리 복용할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내가 일도 저질렀는데 이 병원 간다는 게 이 청소년이나 대학생으로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후 피임약은요, 사실 청소년과 대학생이 선택할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대상인 연애와 결혼 시의 피임 쉽게 하기입니다. 연애와 결혼 시에는요, 이렇게 이제 성 파트너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남자와 그것도 규칙적으로 보통은 성관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성병으로부터 아주 안전한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피임약입니다. 네, 가장 안전하고요. 네,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러니까 피임약이 가장 좋고요. 혹시 다른 걸 선호하신다면은 날짜 피임법이나 진료의 사정을 선호하는 이런 커플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임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뭘로 보완하시냐면은 이 경우에는 사후 피임약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
네, 양쪽을 보완하면은 이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두 번째 방법은요. 콘돔을 사용하고 사후 피임약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 콘돔의 실패율도 18%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후 피임약도 완전하진 않지만은 두 개를 합치면은 그래도 훨씬 더 피임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런 방법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 경우는요, 이제 곧 얼마 있으면은 이제 임신을 예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어떤 방법이든 내 건강을 해친다든지 나중에 불임이 된다든지 뭐 이 대상들은요 나중에 이제 임신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을 택해도요 건강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출산 어느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연령대가 출산을 완료한 후에 폐경까지입니다. 이미 이제 아기를 다 낳았으니까 이제 임신 출산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때의 가장 안전한 방법은 1번 자궁내 장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시술 한 번만 딱 하면은요, 물론 병원 가시긴 가셔야 되겠죠. 시술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보통 부인 진찰 받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만 받으면은요, 보통 5년 이상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두 번째 좋은 방법이 피임약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피임약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복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러니까 자궁내 장치나 피임약이나 다 거의 뭐 100%에 가까운 효과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이 불임 수술입니다. 그건 뭐 여성이 하는 난관 결찰술, 남성이 하는 정관 결찰술. 네, 그러니까 시술이긴 해서 뭐 좀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아까 자궁내 장치도 간단하지만은 유효 기간이 5년이잖아요. 이건 한 번만 하면은 영구 피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도 됩니다. 임신과 출산은요, 뭐 당연히 여성의 몫이죠. 반면에요, 피임은 마땅히 남성의 몫이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남성이 잘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남성이 효과적으로 본인의 몫을 할 때까지 여성이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그리고 남성에게 참여를 당당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 어렵죠.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피임을 한번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